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반알의 아이들이라 불린 아약스의 황금세대 1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반알은 어떻게 어린 선수들을 이끌고 리그 4연패와 챔스 우승까지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반알이 구사한 전술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반알은 알크마르에서 현역 생활을 마감한 후 알크마르 수석 코치, 이후엔 아약스 2군 감독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아약스의 1군 감독이던 요한 크루이프가 바르셀로나로 떠나면서 새 감독으로 부임한 레오 베인 하커르 감독 밑에서 1군의 수석 코치로 승격할 수 있었는데요. 그가 아약스의 감독으로 올라선 것은 1991년 레오 베인 하커르 감독이 네덜란드 대표팀 사령탑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반알이 아약스의 감독으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가야 될 점은 반알이 부임 직후서부터 아약스의 황금 세대를 발굴해내어 곧바로 기용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반알은 아약스에서의 초반 베르캄프, 데니 블린트, 데부어를 제외하면 현재 우리 세대에선 잘 알지 못하는 선수들로 구성된 스쿼드를 이끌었습니다. 반알의 아이들이라 불린 아약스의 황금 세대가 등장한 시기는 조금 시간이 지난 93-94 시즌부터였죠. 이 당시 반알 감독은 베르캄프를 포함한 주축 선수들의 이적으로 리빌딩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선수를 영입하는 것보단 크루이프의 철학을 교육받은 유수 출신의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그렇게 반데사르, 에드가 다비즈, 셰드로프, 조지 피니디, 클루이베르트가 중용받기 시작했고 무명의 리트만엔 데부어 형제도 확고한 주전으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 아약스의 스쿼드에서 스타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는 선수 생활의 말년을 보내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 레이카르트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황이었는데요. 베테랑 블린트와 레이카르트는 새파란 유망주들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약스는 모두 예상과 달리 좋은 성적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4년 만에 리그 우승 타이틀을 획득해온 것은 물론 이때부터 무려 4시즌 연속 리그 우승을 달성하게 되죠. 그중 94-95 시즌엔 리그 무패 우승과 강호 AC밀란을 꺾고 챔스 무패 우승까지 달성하며 아약스 역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반알 감독은 단숨에 명장으로 떠올랐고 우승의 주역들인 아약스 황금세대 멤버들은 빅클럽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반알 감독이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전술적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알 감독이 아약스에 심은 전술적인 컨셉은 높은 지역서부터 압박을 가하여 상대 실수를 유발한 뒤 곧바로 공격을 전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컨셉 속에서 반알 감독이 부임 직후서부터 추구해온 포메이션은 3-4-3, 3백 포메이션이었는데요. 먼저 수비진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알 감독은 데니 블린트를 중심으로 좌우폭을 굉장히 넓혀 수비수들을 배치했습니다. 이들 중 우측의 라이지거에게는 잦은 오버래핑을 지시했고 수비적인 데부어에게는 후방에 머무를 것을 지시했는데요. 라이지거의 뒷공간은 넓은 수비 커버 범위를 자랑하는 레이카르트가 커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원에는 전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셰드루프와 에드가 다비즈가 포진했는데 이들은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하며 공수양면에 모두 기여했습니다. 경기장 곳곳을 누비고 다니면서 선수들의 패스를 받아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었죠. 공격진의 경우 이선 측면의 오베르마르스와 조지가 사이드라인에 가까이 머물며 선수 간의 간격을 벌려 중앙에 리트마넨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리트마넨은 이 공간 안에서 자신의 기술적인 능력들을 마음껏 발휘했는데요. 그리고 오베르마르스와 조지는 빠른 발로 상대 측면을 파괴한 뒤 침투하는 리트마넨이나 최전방의 클루이베르트를 겨냥하여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반알의 전술은 좀 더 세부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알 감독은 크루이프의 토탈 사코의 영향을 받은 만큼 선수들에게 굉장히 조직적인 움직임을 요구했습니다. 상대 선수들의 조직을 흐트러뜨리되 우리의 조직은 집단적인 약속에 의해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고 선호했죠. 반알 감독이 선수들의 포지셔닝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쓴 이유도 여기서 비롯됩니다. 반알 감독은 선수들끼리 지속적인 트라이앵글 형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포지셔닝 훈련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이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을 지속적으로 순환시켜 점유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빠른 템포로 패스를 이어가도록 하여 볼이 측면에 다다를 수 있게끔 했는데요. 이후엔 앞서 말했듯 오베르마르스, 조지와 같은 걸출한 윙어들이 직접 1대1 대결을 통해 상대를 제압하고 크로스를 올린 뒤 클루이베르트가 마무리하는 이러한 패턴으로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리하자면 선수들 간에 지속적으로 트라이앵글을 구축하여 점유를 늘리는 시스템으로 상대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능동적인 축구를 하고자 한 것이 반알이 가장 중요시한 철학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당시 반알의 아이들이 일궈낸 챔스 우승은 세간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아르헨티나의 레전드, 축구 철학자라고 불리는 호르헤 발다노는
아약스는 1990년대에 한정할 수 있는 팀이 아니다. 축구의 유토피아에 근접하고 있다. 그들의 경기 컨셉은 정교한데 신체 능력의 우위까지 가지고 있다. 마치 미녀와 야수 같다. 라며 이들이 보여준 경기력에 엄청난 극찬을 했을 정도였는데요. 이러한 반할의 아이들은 훗날 네덜란드 대표팀에서도 주축으로 떠오르며 네덜란드 황금세대의 일원으로도 우뚝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할이 이끈 아약스가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반할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유망주들의 강한 충성심도 한몫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해주고 잠재력을 끌어내려는 감독에게 어린 선수들의 충성심이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반할의 전술과 요구를 모두 이행하고자 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하죠. 이렇듯 반할의 혁신적인 전술, 철저한 분석에 따른 선수 개개인마다의 세부 전술, 감독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유망주들이 시너지를 일으켜 아약스가 유럽 최정상에 오를 수 있었다고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의 전술이 훗날 많은 감독들에게 영향을 주고 황금세대라 불린 반할의 아이들이 모두 빅클럽으로 이적하여 족적을 남긴 것을 보면 반할 감독의 전술적인 연구 능력과 유망주를 보는 안목은 정말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반할의 아이들이라 불린 아약스의 황금세대 1기와 이들을 이끈 반할 감독의 전술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